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솔입니다. 네, 이충훈입니다. 네, 식물을 기르는 게 정신 건강에 아주 좋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 식물을 기르는 게요, 암 환자의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이 암 환자의 불안한 감정과 또 우울한 감정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데 이 식물 치유가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 초록색 식물들을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자연의 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연에서 나는 것은 먹기만 해도 참 좋은데 바라만 보고 있어도 참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생방송 뷰 오늘은요, 이런 자연을 소재로 아주 별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을 먼저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까지 참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저는 이 비가 오면서 제 감성도 축축히 젖었습니다. 한편에 그 수채화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들이 제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야, 충훈 씨가 아주 감성이 충만하시네요. 네, 괜히 제가 충훈이겠습니까? 네. 네, 오늘의 주인공 역시요, 이렇게 감성이 굉장히 풍부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물론 딱 감성이 충만한 사람들 하면 아무래도 예술가를 저희가 꼽을 수 있는데, 그렇죠. 예술가를 오늘 만나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은요, 네. 모자를 만드시면서 굉장히 독특한 그림을 그리신다고 해요. 모자와 그림은 얼핏 연관이 안 되는데 어떤 사연이 있을지 참 궁금합니다. 화면 확인해 보시죠. 제작진에게 전해온 한 통의 메시지. 스스로를 별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남자. 과연 어떤 별난 사연을 갖고 있는 건지 제보 속 주인공을 찾아가 봤는데, 혹시 저희한테 별난 사람이라고 제보하신 분인가요? 예, 제가 연락드렸습니다. 어떤 걸 보여주려고 연락 주셨나요? 제가 전 대통령 있잖아요. 대통령 모자를 2개 만든 사람이에요. 대통령의 모자를 만든 장인? 아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랑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 모자도 하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친환경 그림이에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들, 유화도 수채화도 아니다. 들어는 봤나 친환경화. 제가 친환경 화가 이종태입니다. 친환경화가 이종태 씨의 작품 세계로. 작은 모자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공. 신속, 정확, 가뿐하게 술을 넣는 솜씨. 50년 모자 장인의 진정한 면모가 느껴진다. 일을 마치고 주섬주섬 뭔가를 준비하는 듯 하더니 도화지 하나 달랑 들고 어디론가 나서는 주인공. 아니,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작품하러 가요. 그림 그리러. 작품을 하러 간다던 주인공이 도착한 곳은 옥수수밭. 아니, 작품보다 바쁜 농사일이 먼저. 옥수수를 따서 바로 수염을 제거하는 주인공. 옥수수는 이거는 먹고, 이거는 이제 작품 하는데 필요한 거, 이게 작품 하는데. 옥수수는 삶아서 먹고 작품에 필요한 건 바로 이 옥수수 수염이라는데, 대체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건지. 익으면은 이렇게 가늘어 가지고 부들부들하니 글씨 쓰기 좋고, 이렇게 이제 잘 말아지고. 이번엔 숲속으로. 살아있는 건 전체 다 그림 재료예요, 재료. 여기 이제 붉은색 열매를 발견한 주인공. 빨개 물 나오지요. 근데 여기서 이러셔도 되는 거 맞아요? 싱그럽고 촉촉한 풀잎들도, 가지에 매달린 초록색 이파리들도 알뜰살뜰 모으는 주인공. 이게 다 친환경 그림 먹을 수 있는 재료예요, 이게. 친환경 그림을 위한 재료들을 다 모았으니 이제 남은 건 그림 그리기. 재료들을 으깨서 색깔을 내는 주인공. 자연재료로 그리는 그림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지는데, 나뭇잎마다 다 다르고 열매마다 다 다르고 또 그 색깔이 다 달라요. 그 자연이란 것은 뭐 이런 물감을 쓰는 게 아니고 자연이니까 다 달라요. 옥수수 수염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맛까지 더하고 재료들을 섞어 응용하는 기법까지, 주인공 진지한 자세로 작품 활동에 임한다.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이 이제 거의 없잖요. 신기하죠. 나무 열매에서 색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옥수수 수염으로
그림 그릴 때 뭐 글자를 쓰는데 쓴다든지 아니 뭐 조형물 뭐 입체감 같은 거 꾸밀 때 쓴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이종태 씨는 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독특한 그림을 그리게 된 걸까? 모자와 함께한 평생. 하지만 사실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그의 꿈은 화가였다. 어릴 때 너무 비나리가 살아가지고 크레파스, 물감, 도화지를 못 사가지고 살 돈이 없었어. 그래서 지금 그걸 생각해서 한번 내가 친환경 자연 그림을 찾아서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자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 어릴 적부터 미술적 감각이 남달랐던 주인공. 어려운 형편 탓에 화가의 꿈은 이룰 수 없었지만 모자 장인으로서 그 재능을 펼치게 됐다. 아니 너무 예뻐요. 제 마음에 쏙 들게 만드셨네. 옥수수 작품을 발견한 손님들. 그럼 옥수수 수염을 그럼 자연색 그대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 과거 만들어서 하나 갖고 갔으면 쓰겠네. 형님 이거 그 하나 펴줘. 결국 손님 손에 들려나가는 액자. 오는 날이 장날이요. 네. 갖고 가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여기다가 전시를 하려고 그러는데 차고 신으면 또 팔고 하면 또 안 팔 수도 없고. 인기 만점 주인공의 별난 친환경 작품. 구경하러 온 손님들 눈을 떼지 못한다. 깡통에 쉬운 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가만히 보면 이거를 버리기가 아깝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구워서 차끓으면 나오잖아요. 그래. 그래서 나는 이걸 아니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진짜 저 아이디어라니까 진짜로 이거 이렇게 생각 누가 이렇게 했나 참. 언제는 모자 만들고 언제는 이걸 했는가 모르겠어요 지금. 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밑그림이 없이도 뚝딱 옥수수 작품을 직접 만들어 보이는 주인공. 잘 말린 수염을 자르고 비비고 글자를 써나간다. 옥수수 수염을 해서 그늘 밑에 말려. 약간 말려가지고 이렇게 안 부러지게. 또 잘못 붙이면은 이것이 자꾸 틀어져 버려. 이거 안 틀어지게 붙이고. 어제 참 쉽죠? 이? 이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요. 용도 잘 그리고 용용자 글씨도 잘 쓰시고 참 좋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작품을 만들면 낙관도 좀 저기 하고 누가 만들었다는 그런 것도 한번 남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작품, 바로 20m가 넘는 일기장이다.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나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내고 모자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던 순간들까지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늘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 삶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나는 일기를 이렇게 이걸로 배운 것이고 이걸로 내가 한 것이니까 지금 자서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아빠는 이래서 이렇게 이걸 터셨구나. 발자취를 당겨주고 싶어서 말로는 못닿을 힘든 세월을 견디면서도 어린 시절의 꿈을 잊은 적 없던 이종태 씨. 이것이 바로 그가 특별한 진짜 이유가 아닐까. 앞으로 내가 계획은 열심히 해서 옥수수 그림, 모자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한 군데다가 한번 이렇게 화려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게 내 꿈이요. 내 희망이고. 시와 자연, 그림을 사랑하는 사람. 자연과 닮아 자연을 그리는 이종태 씨. 힘겨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긍정적으로 항상 도전하는 삶을 살아온 그. 앞으로도 한 땀 한 땀 장인의 손길로 멋진 작품 활동 펼쳐나가길 기대할게요. 네, 이 작품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종태 씨가 만든 작품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옥수수 네. 수염으로 만든 거죠. 신기하죠. 이야, 네.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옥수수 수염이 색깔이 한 가지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다양한 색깔이 있네요. 네, 신기합니다. 저는 이런 오늘 주인공이 보여주신 작품들이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어린 시절에 그 꿈을 실천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예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자체가 예술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화면에선 다 담겨 있진 않지만 얼마나 또 아픈 사연이 많았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고 건강하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을 재미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꼭 멋진 전시회를 하고 싶다는 그 꿈 이루실 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아름다움을 추구함에 있어서 뭐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뭐 남녀의 차이도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 이런 말 많잖아요. 얼짱, 몸짱. 이렇게 외모가 경쟁력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주위를 둘러보면 뭐 피부 관리실 또 신체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간식맨이 찾아간 곳이요.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해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간식맨 만나보도록 하죠. 간식맨 나와주세요. 아, 분명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가만있어 봐. 잠깐만요. 혹시 오늘 간식 신청하셨어요? 아니요, 안 시켰는데. 안 시켰어요? 가만있어 봐. 그러면 어디가 계시지? 가만있어 봐.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간식 신청하셨습니까? 예, 제가 신청했습니다. 정말 드디어 찾았습니다,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니, 근데 저랑 이렇게 보면서 제 얼굴을 왜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네, 아니 멋있기는 한데요. 네. 조금 얼굴만 신경 쓰면 더 멋있어질 것 같아서 자꾸 관심이 생깁니다. 좀만 더 어느 부분에 제가 신경을 써야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글쎄요, 여름 동안 많이 피부가 손상되고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을 줘서 조금 좀 화이트해졌으면 좋겠거든요. 영양을 줘서 화이트. 네. 아니, 근데 잠깐만, 뭐 하시는 분이길래 이렇게 남의 피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가요? 네, 실은 제가요,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면 얼굴만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시겠죠. 예. 근데 저를 왜 불러주신 거죠, 오늘? 제가요, 우리 평상시에 우리 선생님들이 애쓰는데 간식이랑 참 못 챙기는 부분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좀 오늘 좀 새롭게 좀 간식을 챙겨주고 싶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원장님, 아까 피부 조금만 손보면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예. 오늘 저 피부 관리 해주시나요? 그럴까요? 예. 예, 제가 오늘 좀 새롭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심각한데? 연예인 피부는 이렇지. 시청자 여러분, 자, 지금부터 확 달라진 제 피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어떤가요?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느낌적으로 뭔가 확 옵니다. 역시 그 피부는 관리를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피부 관리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여름에 묵혀있던 각질을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계란 흰자를 거품을 내셔가지고 네네. 얼굴에 전체적으로 도포 후에 한 5분 정도 방치를 해두셨다가 이제 찬물이랑 미온수를 섞어서 이제 헹궈주시면 훨씬 효과적이죠. 그렇군요. 계란 그 흰자를 거품을 내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뭐 피부가 좋아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갈 수는 없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간식인데요. 자, 간식 나와주세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다는 호두파이와 바로 타르트입니다. 굉장히 오늘 간식 아트하지 않습니까? 뭐 보기만 해도 너무 군침이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간식은 그냥 드릴 수는 없고요. 간단한 게임을 해서 잘하시면 제가 드리고 못하면 제가 그냥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음이 이렇게 잘 통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게임은요, 바로 일심동체 퀴즈입니다. 박수! 네. 짜장이냐 짬뽕이냐 준비되셨나요? 마음의 준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하나를 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 자, 하나 둘 셋. 짜장.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아니 평상시에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세요? 저희는 항상 환상의 호흡이에요. 물냉이냐 비냉이냐. 마음의 준비하셨나요? 물냉 비냉. 자 하나 둘 셋. 물냉.
야, 정말 환상적인 그 마음들이 통하는 그런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간식을 몽땅 놔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근데 이 간식은요, 제가 가져온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누가 신청을 해주셨을까요? 네, 바로 오늘 간식은요, 바로 이분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바로 이곳에 원장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간식 마음에 드시나요? 예, 너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미안했는데 네. 오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얘들아, 그동안 미안했다. 오늘 많이 먹어.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주시는 건가요? 네. 우리 원장님께서 오늘 얘들아 그동안 고생했다 많이 먹어 이렇게 했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원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평상시에도 저희를 배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편안하게 잘 일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부탁할게요. 다음에 간식을 원장님 앞으로 많이 좀 사달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많이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간식을 지금부터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라북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을 응원하는 떴다 간식맨. 네, 자, 신청하실 분들은요 지금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계란기자 먹지 마세요. 피부에게 양보하세요. 네, 요즘 지자체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떠난 마을을요,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사업인데요. 뭐 여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사업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곳에 사는 사람들일 겁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네. 그 구성원들의 어떤 그 애정과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그 마을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모여야 진정으로 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는요, 바로 이런 우리의 이웃들 중 한 분을 만나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과 문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정읍. 이곳에는 선희 씨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15년 전 정읍의 터를 잡은 선희 씨. 서울 깍쟁이였던 그녀는 어느새 정읍 사람이 다 됐습니다. 그녀가 정읍을 떠나지 않는 이유, 바로 행복의 비밀을 찾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 특별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선희 씨가 낯설고 물선 정읍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예를 하는 남편 덕환 씨 때문이었습니다. 덕환 씨는 정읍에서 택견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일로 맺어진 남편과의 인연, 어쩌면 그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작가였는데 하고 싶은 일 드라마 기획 일을 하고 싶어서 그 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몇 편 드라마 기획을 하고 또 마침 무예에 관한 원작 소설을 드라마화하는 과정에 이렇게 그 원작 소설가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자기한테 도움을 많이 준 무예인이 정읍에 있다. 그래서 같이 만나러 가자 해서 내려오게 된 거죠. 같이 앉자고 여기를. 신혼 시절만 해도 다시 서울로 돌아가 자신의 일을 찾으려 했던 선희 씨.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정읍이라는 지역에 대해 조금씩 애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관광지 같았어요. 내가 영원히 살 건 아니니까 그냥 다 즐겁고 신기하고 애가 이제 둘 되고 이제 우리 막내예요. 막내 이제 40에 났는데 이제 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일을 하자고 제안이 들어온 상태여서 남편만 허락을 하면 올라갈 수 있다. 늘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셋째를 낳으니까 더 이상 연락이 없더라고요. 얘 낳은 날부터가 나는 정읍 사람이구나.
마음 붙이고 정을 나누면 그곳이 고향이라 했던가요. 선희 씨는 정읍을 또 하나의 고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선희 씨에겐 엄마로서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고민을 제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교육의 기회가 그냥 뭐 애기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사회적인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영화관, 뭐 좋은 미술관을 보여주려면 너무 큰 맘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서울에서는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런 모든 활동들이. 그래서 선희 씨는 선희 씨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엄마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엄마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평소 육아와 가사에 지친 엄마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어주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엄마가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다는 게 선희 씨의 생각입니다. 요즘 여자들은 다 대학 나왔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 막 하다 왔어요. 근데 이제 아기 나면 다 사라져요. 그게. 그러면서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되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막 우울해진 성격이 아닌데 아기가 이제 둘, 셋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 이럴 때 어떡하지? 막 이런 고민을 한 1년 정도. 엄마들은 이 자리를 통해 엄마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힘들고 우울했던 마음도 함께 웃는 동안 눈 녹듯이 사라지는데요. 먼 타 지역에서 온 엄마들에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죠. 여기 와서 이제 엄마 학교 딱 생기니까는 아이들이 놀 수가 있잖아요. 자그마한 놀이터라고 해야 되나? 이제 감정 코칭은 처음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이제 애기를 둘 키우다 보니까 그 감정 조절 못했던 부분이 이제 조금씩 제가 이제 변화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날 오후 또 다른 일로 분주한 선희 씨. 선희 씨는 마을의 숨은 자원을 발굴하고 개발해주는 지역 공동체 모임에서 마을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선희 씨는 매주 이 모임에 참여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고민하고 있죠. 아, 여기는 어느 팀을 찾아가 보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더불어 살 수 있을까? 10년 전 선희 씨가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들입니다. 기대 심리가 있는 거야. 또 뭐 그런 기회가 주어지나요? 다시 할 수 있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따로 시간 내기 힘들다 그러면. 엄마 공동체를 꾸리며 익힌 선희 씨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죠. 그때 한번 지루한 장마가 이어지는 어느 날, 선희 씨가 칠보면에 사는 최윤수 씨를 방문했습니다. 살아요. 이래도 살아요. 이름은 뭐예요? 칠보 지역의 자생활을 알리기 위해 애쓰는 최윤수 씨. 농사일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내가 몰랐던 정보 전달, 뭐 내가 알려고 해도 뭐 방송을 보고서야 알고, 그렇게 됐을 때면 남들은 이미 다 실행하고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마침 오늘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되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앞으로 조금 좀 열성적으로 해야 이게 어필이 되는 거지. 이런 특이한 거를 이렇게 블로거나 네이버에 올리면 그런 것에 대한 비록 당장 뾰족한 해결책은 주지 못한다 해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겐 큰 힘이 됩니다. 더 행복하고 기뻐요. 왜냐하면은 제가 가르쳐드리러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어르신들 만나서 더 많이 배워가는 작업이지 저희가 이렇게 가르쳐드리러 오는 작업은 아니에요. 다만 서로 같이 서로 도와줄 수 있어요. 정말 분명하게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드신 분들하고 또 도시의 아줌마하고 농촌 지역의 생산자하고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시골, 지금은 어르신들만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희 씨는 자신부터 이 공동체와 지역 문화를 지키는 첫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걸 위해서 저기 가마솥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고 내가 다 잘할 수 있고 내가 위대하다고 하면 같이 할 필요가 없죠. 아,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힘이 없다. 내가 연약하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힘을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되게 약하고 여린 분들끼리 힘을 합치지 않으면 누가 힘을 합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가장 큰 힘은 나 자신에 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인 것 같아요. 한 가정의 엄마로서 그리고 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선희 씨는 오늘도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이 주는 가치와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선희 씨가 정읍에서 찾은 보물 아닐까요? 네, 뭐 교육이다, 뭐 취업이다 해서 대도시로 떠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렇게 선희 씨 같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빛내주고 있어서 참 고맙고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요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힘도 돼주고 또 의지도 하면서 생활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참 그런 모습 보면 당연한 말인데 참 세상은 혼자선 살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사는 공동체에게 나 먼저 관심을 쏟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전북 혁신도시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차례로 입주를 해서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네, 이렇게 공공기관이 입주를 하면서 입주민도 10,000명이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입주민들이 살고 있는 전북 혁신도시에 정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과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화면에서 확인하시죠. 전국의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면적이 넓은 전북 혁신도시. 지난해 7월 지방행정연수원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차례로 이주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주와 함께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주민 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 하지만 전북 혁신도시에서 버스를 이용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차가 일로 가는 교통이 너무너무 불편해요. 3시 몇 분에 나와가지고 5시 넘도록 있다가 차를 못 타고 다 붙이고 갔어요. 이거 너무너무 불편해. 그래 내가 애들한테 가잖아. 창살 없는 감옥이고 발목이 붙게 있다고. 현재 전북 혁신도시 직통 노선은 72번 버스 단 7대뿐. 그것마저 배차 간격이 일정치 않아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차편이 이렇게 적어요, 여기는. 이용자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들쑥날쑥한 배차 간격은 물론 전주 시내권을 통과하는 긴 노선도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책은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72번 노선 7대가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이번에 그 순환 지선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서 그 시민들의 불만을 한번 해소하고자 좀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환승 그 거점을 조천 초등학교하고 전주대, 비전대 3개를 환승 시스템을 생각하고 어떻게 노선을 잡을 것인가 이거 우리가 이제 판단한 거죠. 정주 인구 10,000명을 넘어선 전북 혁신도시에는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파출소입니다. 만약에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빨리 출동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살잖아요. 거의 신혼부부 아니면은 애들이나 아니면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 사시는데 무슨 일 있을 때 바로 출동해 주실 분들이 하나도 없으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전국의 혁신도시 10곳 중 전북 포함 5곳이 파출소 설치를 요구했지만 전북 지역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새로 파출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112 신고 건수, 5대 범죄 건수 등 치안 수요를 따져서 일단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 혁신도시라든지 또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꼭 필요한 곳에는 파출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파출소를 만들기 위해서 본청에 예산을 건의를 했지만 다른 지역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 혁신도시 파출소에 비해서 순위가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 된 관계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청 내에서 파출소 신설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 단계에서 노력은 해보겠지만 이거는 원칙을 좀 벗어난 문제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가 시작된 이후 112 신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상황. 주민들의 불안감은 어쩌면 당연한 거겠죠.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당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한 마음이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순찰을 강화하고 있고요. 러시아워 시간대에도 또 경력을 배치를 해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경력들이 애초에는 그 상황에 동원되는 경력이다 보니까 한 달 평균에서 보름 정도는 그 지원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임시 파출소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예산상 문제로 당장 될 수 없기 때문에 임시 파출소 그 지원 부분은 저희 완주군에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냄새가 많이 나요. 변 냄새 있잖아요. 가축물. 그 냄새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못 살겠어요. 문을 열 수가 있어야죠. 막 완전히 냄새가 이쪽 저쪽으로 문 열면 다 나와가지고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혁신도시가 아니에요. 진짜. 아유, 잘못 왔나 싶어요, 지금. 완주군 이 서면에 속해 있는 혁신도시 주민들은 아침 저녁이면 몰려오는 악취 때문에 집안 곳곳 창문 단속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에도 지자체는 소극적인 자세만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하고 완주, 전주시청, 덕진구청, 완산구청, 김제시청 해서 같이 그 일대 축산시설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했어요. 어디다 그렇게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시설 있잖아요.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그냥 재점검을 해야죠. 현재도 하고 있고. 이상한 벌레 이런 구멍으로 이거 있잖아요. 악취뿐만이 아닙니다. 일명 책벌레라고 불리는 먼지 다듬이 집단 출몰로 일부 주민들은 피부병까지 앓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집은 뭐 천장 열어보면 그 안에 가득하다고 그러던데. 그것 때문에 이사 가는 집도 있다던데. 애기 키우는데 벌레가 계속 나오니까 못 키우겠다고 나갔대요. 제품을 친환경 제품을 썼더라고요. 이거는 개발공사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딸려왔던가 자생을 하던가 그랬던 거예요. 예전처럼 합성 수지였으면 전혀 없던 거였죠. 근데 이제 나무 자재가 좋은 걸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린 거죠. 역으로 보면 개들이 살 수 있다는 건 사람한테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악취에 대한 민원은 많이 받았는데 그 벌레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그 주민들이 많이 말씀하시던가요?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벌레 이게 처음 보는 벌레야 얘들. 이 벌레가 막 그렇게 쫙 하는 거 막 아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모기망은 들어와서 괜찮은데. 아니, 모기망 속으로도 들어오는 벌레가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여기 밑으로 다 기어 들어오는 거야.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과 안전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전북 혁신도시. 교통, 치안, 환경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이제 기관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그 주민들도 입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자리 잡는데 몇 년이 걸려야 된다고 이 얘기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미리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기관이 열리기 전에 충분한 그 기반 마련해 줬어야 맞는 거죠. 도시라고 하는 건 사람이 중심인 건데 사람을 위하지 않고 시설을 먼저 고려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인구 3만 명을 목표로 새롭게 형성된 전북 혁신도시. 이제 막 그 첫걸음을 떼고 있기에 불편함이 따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안전과 깨끗한 환경에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리 전문가들의 레시피를 가정에서 편안하게 배워볼 수 있는 시간, 맛있는 한상입니다. 네, 오늘은요, 이 자연이 준 식재료에 최고의 손맛을 더해서 건강 음식을 만드는 자연음식연구가 김현희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실 요리가 아주 초록빛의 건강한 식재료죠. 연잎을 이용해서 만든 음식이라고 하는데 연잎 지금 한창 이렇게 따가지고 바로 먹으면 되는 건가요? 연잎은 7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10월까지 사용을 하는데요. 네. 보통 연잎밥을 만들려면 냉동실에 넣었다가 1년 연중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냉동실에 넣어도 무관하군요. 연잎이 이 건강에 좋은 정말 청정 식재료로 잘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어떤 레시피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연잎밥 많이 아시죠? 네. 오늘은 소불고기를 연잎밥에다 넣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소불고기 연잎밥이고, 네.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연잎에 수육을 해서 네. 샐러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야,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네요. 소와 돼지를 한 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날인데요. 고기가 다 들어가네요. 네. 네. 오늘 더 특별히 기대되는 맛있는 한상, 소불고기 연잎밥과 연잎 돼지고기 샐러드 레시피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소불고기 연잎밥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네. 불고기용 소고기는 우둔살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연잎밥은 찹쌀로 만들겠습니다. 네. 6시간 정도 충분히 불린 찹쌀을 김이 오른 찜기에 넣고 밥을 짓습니다. 네. 밥은 어떻게 고실고실하게 밥을 쪄야겠죠? 고두밥으로. 네, 고두밥으로. 네. 찜기가 없을 때는 전기밥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전기밥솥으로 해도 무관하군요. 네, 물을 조금만 넣고요. 참. 예, 한기물은 고슬고슬하니. 고실고실한 밥에 연잎을 갈은 즙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면 좀 초록색이네요. 연잎즙이군요. 그다음에 한 번 더 쪄줍니다. 네. 먼저 그리고 소불고기를 만들 텐데요. 보통 가정에서 일반 불고기 양념하듯이 하는데 간장과 마늘, 참기름이 들어갔습니다. 우둔살에는 향신즙과 청주를 넣고 재워주시고요. 양념한 양념장에다가 불고기감을 넣고 조물조물 간이 배도록 주물러줍니다. 참 맛있겠네요. 달궈진 팬에서 센 불로 고기를 볶아주는데요. 볶다가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채썬 표고버섯과 당근, 양파를 넣고 양파. 저것만 먹어도 훌륭한 반찬이 될 것 같아요. 정말요. 물기가 없이 볶아야 밥에 들어갔을 때 좋아요.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깨끗이 색깔 예쁘게 완성됐어요. 씻은 연잎에 연잎밥을 넣고요. 불고기를 넣어주고 밥으로 감싸줍니다. 약간 중국밥 느낌이 있네요. 네. 그런 다음에 연근 장아찌하고 연자육, 대추, 건가루 등을 넣고서 연잎으로 잘 감싸줍니다. 저기 연잎 안에 좋아하는 걸 몽땅 넣어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김이 오른 찜기에다가 한 30분 정도 쪄줍니다. 연잎 돼지고기 샐러드인데요. 일단 대파를 삼겹살을 이용하고 샐러드에 들어갈 재료는요. 기호에 따라 취향에 좋아하는 채소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노각을 이용했고요. 색을 살려주기 위해서 비트를 좀 넣어봤습니다.
색깔이 참 예쁘네요. 저렇게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네, 돼지고기 삶을 물에는요, 당귀, 양파죽, 된장을 넣었습니다. 네. 네, 삼겹살은 연잎에다가 싸서 대나무 꼬지로 연잎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한번 싸서 삶는군요. 네, 연잎 향이 돼지고기에 잘 스며듭니다. 팔팔 끓은 약수에다가 연잎 딴 걸 넣고 몇 분 정도 삶아줘야 한 돼요? 30분 정도 충분히 삶아주고요. 고기가 충분히 잘 익도록 삶아주는 게 좋습니다. 네. 수육도 기대가 됩니다. 고기를 삶아서 차게 식혀요. 식혀서 연잎을 벗겨내고 먹기 좋게 얇게 채를 썰어줍니다. 샐러드에 들어가니까. 이거 뭐 바로 사용하면 많이 아프겠어요. 충분히 식혀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식혀서 삶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렇게 수육이 완성됐고요. 채를 썬 샐러드를, 채소를 골고루 다 섞고요. 그다음에 저는 묵은 김치 배추기를 이거 굉장히 특이하네요. 그러니까요. 샐러드에 묵은 김치요. 맞습니다. 궁합이. 돼지고기가 들어가니까. 야, 샐러드에 묵은 김치가 잘 어울려요? 그다음에 채 썰은 채소에다가 마늘 소금을 넣고 골고루 버무려 준 다음에 들깨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김치하고 섞고 그다음에 삼겹살 채 썬 것을 골고루 섞어서 참기름을 넣고 저물저물 섞어주면은 삼겹살 샐러드 완성입니다. 참기름 냄새가 지금 막 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배고프네요. 네, 은은한 연잎향과 불고기의 감칠맛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죠? 자, 기름기 쫙 빠진 이 돼지고기와 채소가 만나서 이 완성된 연잎 돼지고기 샐러드. 정말 담백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요리는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 야, 오늘 맛있는 한상이 테이블은요, 정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그것도 각각 다른 요리로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제 스타일이에요. 고기가 들어가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연잎밥을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요즘 뭐 편의점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뭐 삼각김밥, 뭐 중업밥 이런 거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휴대용으로도 많이 혹시 예전에 먹었는지 궁금해요. 옛날에 우리 조선인들은 여름철에 길을 나설 때 연잎에다가 밥을 쪄서 도시락처럼 들고 다니면서 드셨죠. 이 연잎이 그러면 항균 작용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밥이 잘 쉬지도 않게 하고 배탈이 나는 사람들한테는 연잎을 차를 끓여서 먹게 되면은 좀 많이 좋아지죠. 그래요. 자,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는 것보다 빨리 먹어보는 게 나아요. 제가 돼지고기 샐러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주시고. 사실 연잎이랑 돼지고기가 궁합이 잘 맞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잘 맞는 음식인가요? 돼지고기를 보통 수육을 해서 먹고 나면 지방이 식으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연잎을 이용해서 수육을 하게 되면은 식은 뒤에도 담백하니 기름기가 쫙 빠져서 느끼하지가 않습니다. 궁합이 아주 잘 맞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좀 맛을 봤는데 좀 어때요? 이게요, 정말 별미인데 이게 진짜 느끼하지가 않아요.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이건 또 차가우니까 차갑게 먹으면 좀 비리고 느끼하잖아요. 그렇죠. 고기 식으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 연잎 향이 막 은은하게 나면서 들깨가루 향까지 더해지니까 고소하면서 이건 굉장히 괜찮네요. 참. 자, 이제 이것도 역시 샐러드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죠? 많이 먹으면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살이 찌지 않을까요? 샐러드인데? 자, 이제 그만 드시고요. 저도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이 소불고기 연잎밥이 제 앞에 있는데 지금 가까이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야, 정말 뭐 다양한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이 안에 지금 소불고기가 다 있어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까 그 소불고기 연잎밥 만들 때 보니까 연잎즙을 넣고 밥을 지으셨잖아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연잎으로 싸는데 또 즙까지 넣는 이유. 이제 보통 밥을 찔 때 물을 한 번 더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근데 연잎 생즙을 갈은 것을 넣고 밥을 찌게 되면 밥이 더 잘 쉬지 않고 향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연잎도요. 그냥 바로 딴 걸 먹지 않고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하셨죠? 연잎을 밥을 지을 때는 잎을 그냥 딴 것을 바로 밥을 짓는 것보다는 일단 냉동실에 넣어 두었다가 그런 다음에 꺼내서 해동시켜서 밥을 지어야 밥의 향이 더 좋고 잘 부서지지 않고 잘 싸집니다.
자, 이충현 아나운서 어떤가요, 맛이? 근데 야, 이거 제가 밥을 먹는지 꽃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 연잎 향이 정말 있네요. 이게 연잎 향이구나. 저는 연잎을 처음 먹는데 이게 연잎 향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어디 소풍 갈 때 이거 딱 들고 가서 먹으면 다 부러워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제가 이 아까 연잎 차도 마셔봤는데요. 향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매력 있죠. 네. 네. 정말 다재다능한 팔방미인 식재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잎.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연잎으로는 정말 다양한 음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 지금 연잎을 한참 채취하는 시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연잎을 이용해서 차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밥도 지어보고 좋은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균작용도 있다니까 그것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자연음식 연구가 김현희 선생님과 함께했는데요. 이 연잎을 이용한 2가지 음식 레시피는 생방송뷰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좋은 요리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전북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10월 23일부터 열리는 2014 전주 비빔밥 축제에서 공연 프로그램과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합니다. 공연 프로그램은 비빔이라는 테마를 살린 공연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자원봉사자는 행사 진행 요원과 행사 운영 지원, 홍보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전북 미술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2014 전북 나우 아트 페스티벌이 이번 주 목요일 전북예술회관과 전주 한옥마을 풍남문 광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도내외 10개 화랑이 보유한 330점의 미술품이 전시되는 이번 행사는 9월 4일까지 계속됩니다. 제15회 영호남 연극제가 내일부터 전주 아하 아트홀, 창작소극장, 판소극장에서 열립니다. 지역 연극인의 화합과 연대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된 이번 연극제는 총 6개 단체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오는 9월 1일까지 계속됩니다. 갤러리 숨의 신진작가 후원전 두근두근이 김은비 작가와 함께 2번째 전시를 갖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재탄생된 수묵채색화를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오늘 앞서 현장 수고로 해서 전북 혁신도시 취재를 했는데요. 네. 전주시와 완주군의 협의로 다음 달 1일부터 시내버스가 추가로 운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전주 비전대학교를 출발해서 전주대학교와 농촌진흥청을 거쳐서 이 조촌초등학교까지 오가는 노선에 차량을 넉 대 더 투입할 거라고 합니다. 네, 전북 혁신도시가 인구 3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거주 환경이 좀 개선이 돼야 인구 유입도 그만큼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우선 사는데 불편하지 않아야 이 전북 혁신도시가 비로소 혁신도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주 생방송뷰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